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님이 이제 사망을 하셨잖아요. 바로 이선균님이잖아요. 기생충으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으셨던 이제 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,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, 약간 요새 생각 없는 기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주 기자로 짧게 하나 본 게 있는데, 어떻게 유족들한테 그 인터뷰를 땄는지 지가 지어서 써냈는지는 모르겠는데, 유족들이 이성균 님의 보험금에 대해서,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줄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사실은 받을 건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? 그렇잖아. 그리고 또 그 기자를 조금 비판을 하자면, 아니 지금 자기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험 얘기 꺼내면 당연히 거기서 뭐 안 받는다거나 뭐 관심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지, 저 받을 거예요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제가 지금 웃은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뭐 내 남편이든 내 누가 됐든 다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. 그분은 이제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고 관심도가 많으니까 또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게 또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,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보험인으로서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공부할 게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은,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종신보험은 일반 사망이잖아요. 일반 사망은 뭐 상해든 질병이든 재해든 기타 등등 그냥 사망하면 다 돈을 드리는 게 바로 일반 사망입니다. 종신보험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해나 재해 사망이 문제인 거예요. 상해나 재해 사망. 상해나 재해 사망은 말 그대로 급격성, 외래성, 우연성 이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, 이제 재해는 좀 다르죠. 이 자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. 그쵸? 근데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. 언제 지급을 하냐? 바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, 스스로 의사결정이,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은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,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었고가 중요한 거예요.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었고, 이게 되게 애매한데, 이런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. 경험이 있는데, 제가 첫 번째 사망보험금이 나갔던 제 고객이랑 완전히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자 보세요. 이성규 님이 경찰 조사 받기 전부터 좀 협박을 받았었고, 그 다음에 경찰 조사로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아주 그냥 하루도 안 패놓고 진짜 아마 수백 건씩의 이제 언론 기사와 유튜브가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, 이성규 님이 그 당시에 제정신이었을까요? 거의 미쳐버리는 사람의 수준일 거잖아요. 그잖아요. 그러면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성규님이 이제 병원에 갔냐 안 갔냐가 사실 핵심이에요.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받았거나, 어떤 치료를 이제 그 지속적으로 요했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사망보험금이나 재해보험금이 나갑니다. 나가는데, 근데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일부 이제 특정하는 게 있어요. 정확하게 말하면 법원이라기보다 이제 보험사에서 사실상 뭐 먼저 인정을 하는 건데,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었으면 그건 상당히 좀 인정할 부분이 많아요.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만 우울증 약을 안 드신 경우가 있어요. 안 드신 경우가 있다. 그런데 사실 제가 이긴 건 어떻게 이겼냐면, 저도 결론이 굉장히 오래 걸려 나긴 했는데,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면 밥이 넘어갈까요? 안 넘어갈까요? 밥이 안 넘어가죠. 소화가 안 될 거예요. 밥이 넘어가도 절대 소화가 안 돼.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가 아플 때 먹는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. 위가 아플 때 먹는 약을 한 6개월 정도 처방을 받았어요. 그 당시에. 근데 이거를 일반인이라면은 6개월 동안 위가 아플 일이 없단 말이에요. 그잖아. 일반인이라면. 왜냐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했고 처방도 받았어. 그럼 나서야 되는데 계속 처방을 받았어요. 근데 당시 그 망인은 이제 제 고객이었는데, 망인은 이제 자기가 우울증, 정신질환 이런 거보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았는데, 정신질환 쪽으로 생각하기보단 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?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. 속이 맨날 안 좋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.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간을 지어서 이 정도 약 복용을 했었으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고, 그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 정신질환이었고,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망보험이 전액 다 지급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, 과연 이선균 씨가 병원에 그동안 갔었냐 안 갔었냐가 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.
병원에 가서 정신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처방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또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소화제를 뭐 다량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로 뭐 받았다거나 위 관련된 약을 받았다거나 또 기타 등등 어떤 약을 좀 받았다고 하면 그게 당시 상황과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저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많이 하면 또 좀 다른 오해나 이렇게 그런 게 불거질까봐 이제 포인트만 그냥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보험인으로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일부 또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 내 남편 보험금 들은 거 탄 게 무슨 죄야. 근데 댓글 보니까 댓글도 봤는데 이성균 돈 많으니까 그 정도는 안 받아도 되잖아 이런 미친놈들이 가끔씩 있어요.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. 이성균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난 모르겠어 사실은. 예.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정당하게 또 상속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요. 사람 하나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이 현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보험인으로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받는 과정에서 병원을 갔다든가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걸 또 정확하게 그 증거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입증을 하고 또 병원을 안 갔다고 하면 지금 자료는 아마 차고도 넘칠 거예요.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걸 뭐 보험금 받는다고 뭐 청구를 하고 그 청구 과정에서 소송했다 그래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. 보험금 그러려고 들어놓는 거고 저도 제 와이프 거 들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제 보험을 수익자를 제 와이프로 해놓은 이유가 다 그런 이유거든요. 예, 근데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거 못 받는다?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또 뭐 찾는 거를 비판한다? 또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저도 정말로 좋아했던 우리 이성균이 이제 망인이 되신 이성균 배우님을 조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제 기준은 이제 이런 자살 사건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사실 사망이 10대부터 4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입니다. 예, 이런 것도 우리 설계사님들이 좀 알아두시고 약간은 경험과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른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